근데 교류에 대한 RLC 작용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먼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스칼라, 그냥 크기만 따져요. 벡터,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스칼라는 아까 전에 DC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는 뭐예요? AC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잡는 거죠. 이때는 뭐 대표적인 게 힘, 변이, 속도, 가속도, 충격량, 운동량, 전기장, 자기장, 무게, 모멘트가 총 10가지로 구분을 짓죠. 크기와 방향. 네. 우리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 네. 방향을 중요하다는 점. 네. 기억을 하면서 볼게요. 이제 회전 벡터와 정지 벡터가 있는데요. 우리는 회전 벡터를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회전 벡터는 정연파 교류의 순식과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이때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때 중심이 여기 가운데 아닙니까?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이 크기는 여기에 원은 최대값을 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여기 플러스 세타가 있죠. 여기 플러스 세타가 있는데 이때 이제 회전 벡터 보신다면 이만큼의 세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딱 기준을 했을 때 여기 방향, 여기에 세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터만큼 이 부분을 뭐예요? 기준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있죠. 즉 이거를 우리가 진상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진상전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캐패시터, 정정용량 C에 해당되는 전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상교류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신다면 단상교류는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는 파형이 단 하나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기본 회로 이것입니다. 네, 그림과 파형과 벡터 표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 회로로 본다면 즉 R, L, C입니다. 즉 저항만의 인덕턴스만의 캐패시턴스만의 회로로 구성된 회로를 얘기하죠. 일단 첫 번째 저항만으로 본 거예요. 이때 저항은 우리가 동상전류라고 얘기합니다. 동상전류 같은 상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유기되었을 때 전류도 이렇게 소비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수식을 기억해 두시고 그냥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 이것도 오메 법칙 기본 베이스 뭐예요? 오메 법칙 아까 변형하면 I는 R분의 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이게 DC였다면 이제 교류로 넘으면 이제 저항 대신에 이제 임피던스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임피던스가 뭐예요? 이 임피던스가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X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항만의 회로니까 이 X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은 그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또 R분의 V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R만의 회로는 쉽다. 우리가 했던 거 복습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만의 회로죠. 이제 L만의 회로 뭐냐면 코일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처럼 원통 모양을 해가지고 만든 기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코일 성분으로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게 다 코일이에요. 코일. 왜요? 이 코일이 변압기 파트 가시면은 전력 변환하는 기기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이는 전기들은 대부분 인덕턴스가 많다. 인덕턴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일단 전압을 이렇게 인가합니다. 유기기전력. 아까 전에 우리 전자석 사이에다가 전기자 도체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전압이 물로 하면은 수력발전소요. 네. 원자 핵 분열로 하는 것은 우리 원자력발전소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즉 석탄의 원료를 쌓아서 우리가 즉 원동기를 회전시키면 스팀, 어차피 원자력이나 화력은 스팀에 의해서 열로서 물을 데펴서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전기가 이렇게 하나의 파형이 형성이 되면 이때 코일은 아까 알만이었을 때는 똑같이 가는데 희한하게 얘는 뭐야 이렇게 전류를 써요. 뭐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전 벡터로 봤을 때 여기를 회전 벡터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기준이 3이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흐르는데 그럼 전류가 여기서 흐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90도.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기준 전압에 전류가 이렇게 형성된다. 즉 90도. 즉 2분의 파이. 즉 지상 전류가 흐른다. 네. 그러니까 지각할 때 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늦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해하는 놈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인데 이때 즉 리액턴스만의 회로니까 저항은 없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없어집니다. 즉 결국에는 여기서 임피던스는 즉 플러스 J의 X를 뜻해요. 이때 X를 플러스 J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L이라고 합니다. 즉 이때의 XL을 뭐예요? 각속도에다가 인덕턴스를 곱하면 이것이야말로 저항 성분을 바뀌죠.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랑 뭐 같은 거죠.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인덕턴스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지러워서 그런지 전류가 생각만큼 뒤처지게 간다는 거예요. 뒤처지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C, 캐패시터만의 회로를 보겠습니다.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 일명 콘덴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축전지, 여기 콘덴서는 급한 사이에다가 유전체를 두고요. 있는데 여기 이제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거죠. 이때 근데 회로상 봤을 때는 끊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DC를 넣게 되면은 절대로 회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류를 인가하니까 한쪽 때렸다가 반대쪽 때렸다가 한쪽 때렸다가 반대쪽 때리다 보니까 유전체 안에서 분국 현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때는 전류가 흐를 때 아까 인덕턴스의 반대로 90도가 이렇게 유기되는 기전력인데 희한하게도 여기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전 벡터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걸 회전 벡터로 표현한다면 기준이 여기서 전압이 인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압이. 근데 전류가 여기서 인가되니까 이렇게 여기서니까. 그래서 90도 2분의 파이만큼 앞선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인덕턴스의 그 문제점을 콘덴서를 캐패시턴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석하겠다. 즉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인 거죠. 즉 결국은 전압과 전류를 동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즉 이것인데 여기는 플러스죠. 네, 아까는 인터서는 마이너스였는데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AC에서는 임피던스가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캐패시턴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JX인데 뭐예요? 이 X를 C라고 씁니다. 용량성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용량성 레지스턴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교수님 근데 여기는 왜 J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마이너스 J, XC를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 J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이 J가 분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기호가. 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봤죠. 우리 R과 L과 C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여기서 RL 직렬회로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RL 직렬회로. 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중에 하나인데 R과 L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직렬은 뭐겠어요? 전류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압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함성 임피던스 이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이거다. 위상은 이거다. 역률은 이거다. 전류는 이거다. 여러분 삼각형만 그리면 됩니다. 어떤 삼각형이요? 피타고라스.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기준으로 되는 게 뭐라고요? 기준이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위로 바뀌는 게 뭐라고요? 리액턴스라고요. 지금 코일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빗변이 뭐예요?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이 세 개의 관계는 뭐예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은 뭐라고요? 임피던스를 얘기하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역률로 했을 때 임피던스 분의 R 아니겠습니까? 임피던스 분의 R. 역률. 임피던스 분의 R. 그 다음에 이 세타. 네, 탄젠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스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R분의 XL. 근데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타를 놔두고 이항하죠. 이 탄젠트를 이항하게 되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되고 R분의 XL이 됩니다. 이렇게. 세타. 이 세타를 구하는 거는 이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되죠. 네, 크기만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RC 직렬에 대해서 보신다면 이번에는 코일이 아니라 이제 캐패시턴스, 즉 정정 용량을 다 넣어놨어요. 네, 앞에 이 기호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기호만. 네,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아까 전에 R 위가 이제 XL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임피던스였다면 여기 세타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뀐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저항 R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타가 이제 반대로 온 거죠. 아까 전에 이게 플러스 J였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J니까 X C 해가지고 여기가 세타로 해가지고 여기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가 되고. 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RL을 좀 기억을 오래 남기셨다면 RC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RL 회로를 튼튼히 하시고 RL 직렬 회로를 튼튼히 하시고 그다음에 RC 직렬 회로를 튼튼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여전히 전압이 붕괴됩니다. 왜요? 직렬이니까. 직렬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플러스요, 하나는 마이너스죠? 둘이 상쇄되기 위한 개념인 거죠. 이 둘은 벡터적으로. 이 둘의 벡터는 뭐예요? 180도 위상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상쇄를 해줘요, 상쇄. 네, 상쇄.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은 우리가 DC였을 때는 이거잖아요. DC였을 때는 여기가 R1, R2, R3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압이 V1, V2, V3 해가지고 왜요? 여기는 크기만 본인 거니까 방향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 그 다음에 V2, V3 해가지고 이것은 화살표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합성하니까 이렇게 크기로만 더하면 되니까. 왜냐면 방향이 일정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RLC니까 이렇게 구성되니까 여기가 RLC다 보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어차피 붕괴는 되니까 RL, VR, VL, VC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VR. 그 다음에 VL. 여기가 VL. 그 다음에 여기 VC.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이제 180도로 위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전압은 교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본다면 그래요. 여기서는 비교입니다. 왜냐면 이 둘의 벡터가 18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더 크냐, 네,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나눠지는 거죠. 이때 지금 직렬 아닙니까? 이때는 XL이 크니까 이때는 RL 직렬 회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C가 클 때는 여기는 RC 직렬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단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죠. 여기서의 핵심은 요거예요. 공진일 때입니다. 직렬 공진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직렬 공진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같았을 때 이 수식 기억해 두시고요. 전압 확대율, 얼마큼 전압이 확대되냐. 왜요? 직렬이잖아요.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해요? 전류는 일정하잖아요. 전류는 일정하니까 우리 회로적으로 봤을 때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압이 깨질 때 얼마큼 깨지냐, 확대율 봤을 때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직렬 공기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왜?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니까요. 이제 선행학습 해본다면 이제 병렬이 나오겠죠. 병렬 공진 나왔을 때 여기서 딱 하나만 같아요. 이것만 같아요. 직렬이든 병렬이든 공진 주파수는 같습니다. 근데 그 외의 거는 다 반대가 돼요. 아우 머리 아프죠. 예. 일단은 먼저 RLC 직렬 공진부터 확실하게 메커니즘을 잡고 이제 RLC 병렬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때 병렬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약간 수식을 뭐라 그럴까요? 병렬이라 함은 우리가 약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역수를 취해요. 이렇게 취하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병렬을 공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때 우리가 저항 1이고 저항 2라고 했었을 때 이때 우리가 병렬이었을 때 DC에서 배웠을 때 우리 여기 합성 저항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R은
R1 플러스 R2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여기서 합성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죠. 합분의 곱으로. 근데 이거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걸 개념 자체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체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렬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를 병렬일 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왜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병렬일 때는 이때는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즉,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역수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씁니다. 병렬일 때는 항상 우리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X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면 병렬에서는 다 역수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위도 거꾸로 해요. 반대예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 레지스턴스의 역수를 컨덕턴스, 리액턴스의 역수를 서세턴스, 단위는 옴, 모, 즉 같은 말로는 또 지멘스라고도 하죠.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냐?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병렬일 때는 계산하기가 그지 같아요. 왜요? 이거를 해서 합분의 곱, 이게 지금 두 개니까 쉬운 건데 이제 많아지면 이거를 계속 분모, 이게 역수를 채 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공진이에요, 공진. 이때 병렬 공진일 때는 뭐예요? 전류가 최소가 된다. 왜요?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 즉 반대로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아까 전에 직렬 공진이랑 병렬 공진은 반대다. 네, 직렬일 때는 전류가 엄청 무한대였지만 지금 병렬일 때는 전류가 최소가 된다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똑같다. 공진주파수, 즉 이 공진주파수를 왜 피하는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피해줘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이제 지금 RLC를 배웠을 때 저항, 다시 복습해 본다면 저항, 그 다음에 L, C가 있죠. 네, 저항 RLC가 있습니다. 이때 순수하게 옴인 거고 이거의 단위는 헨리예요. 이거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을 곱해주고 이건 각속도의 개념을 곱해주고 역수를 취하면 이게야말로 옴이 돼서 이거를 XL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속도를 곱해서 역수를 취한 것이 이게 옴인데 이거를 이제 XC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방향 이거를 이제 플러스 J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도 앞에다가 여기도 플러스 J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J가 된 거죠. 이게 플러스 J가 일로 와서 플러스 J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J가 돼서 이제 방향성 잡은 거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여기가 R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XL이요. 마이너스가 XC가 되죠. 여기가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근데 이제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석되냐?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R, 반대가 뭐예요? R 반대.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J가 서세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J가 서세턴스인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여기가 이제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코일이 되는 거죠. 즉 이 좌표평면에서 구하는 것들은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고 옴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좌표평면에서 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어드미턴스로 단위는 옴으로 하죠. 이렇게 해석할 때 편한 거는 직렬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편한 것이 병렬인 거고 네. 그래서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고 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 도구를 활용하면 편하다라는 거에서 쓰인 거예요. 네. 이 세상이 발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편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발전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상이 있으면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이 있으면 삼상이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단상을 했다고요. 단상. 단상을 했어요. 단상. 뭐야? 단상이 뭐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전자석에다가 하나의 코일을 즉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단상을 뽑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둬서 삼상으로 둬 가지고 이렇게 둬 가지고 회전을 했을 때 우리가 전에는 한 가지의 파행이 이렇게 나왔다면 120도의 파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상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삼상입니다. 이제 단상 교류와 이제 삼상 교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단상 교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 R과 L이 있죠. R과 L. RL 직렬회로예요. 우리 RL 직렬회로에서 뭘 알았습니까? 아, 전류가 뒤처진다.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늦은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전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력. 아까 DC 때 우리 배웠어요. DC 때 전력을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그냥 ohm의 법칙 배운 다음에 배운 거예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니까 전력이라고요. 전력. 단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ohm의 법칙을 넣어가지고 I 자승 R, R분의 V 제곱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까 DC에서는 이거 하나였는데, 웬걸요? 교류로 오니까 이 전력이 무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왜요? 여기서의 DC에서는 방해하는 놈이 R밖에 없었는데, 지금 AC로 오면서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나왔잖아요. 임피던스. 그래서 이렇게 합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하는 거가 전력이 세 가지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쓰이는 전력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리액턴스에 소비되는 영향되는 것을 우리가 부하에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내주는 겉보기 전력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보내주는 전력 한전에서 주는 전력을 우리가 겉보기 전력, 피상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도 다 틀려요. 단위도 다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상, 유효, 무효가 있는데요. 이때 피상전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과 전류 곱하고 거기 아까 삼각형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유효전력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사인 세타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네, 전원과 무효전력은 뭐냐? 전원과 부하 사이를 순환하기만 하고 실제로 소비될 수 없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네, 좀 아쉬운 전력인 거죠. 그 다음에 역률에 대해서도 네, 그 다음에 이 역률에 대한 비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 교류를 앞서기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전력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쓰이는 R이 있고 아까 X가 있고 이게 임피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과 같은 거, 이 R 부분이 유효 전력이요, X가 쓰이는 피상 전력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되는 게 피상, 즉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게 피상,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게 네,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저항의 부분이 유효전력. 그래서 여기가 단위가 와트고요. 여기가 단위는 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볼트 암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트 암페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을 본다면 시험지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유효 전력은 뭐예요? 전압과 전류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효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I잣은 R.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도 같이 쓰입니다. 겉보기 전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겉보기 전력이에요. VI 이것만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즉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유효 이것에 제한 것도 볼 수 있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 같은 경우는 즉 무효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다 똑같은데 여기서 다 똑같은데 즉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제 사인 세타요. 여기가 이제 리액턴스요. 리액턴스 이 부분인 거죠. 예. 아유 골치 아프죠? 교류에서 전력도 하나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전기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아쉽게도 못 쓰는 전기 그 다음에 이거를 토탈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내주는 전력 해가지고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상교류의 발생은 이렇게 돼요. 전기자에다가 기하학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본다면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파형이 만들어지죠. 이 세 개의 합성은 0볼트로 기준이 잡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교류가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게 무슨 막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있는데 이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효값. 아무 말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효값은 최대값의 관계의 전압이라면 유기된 전압의 루트 이거랑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실효값을 우리가 V 그렇게 V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은 또 RMS라고 표현돼 있죠. 이걸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단상 하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상 AC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이때 뭐예요? 결선입니다. 결선. 어떻게 결선할 거냐? 대칭 삼상 교류의 결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 있는데요. 성형이 있고 환상이 있는데 일단 먼저 성형부터 볼게요. 성형에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 Y결선이라고 합니다. Y결선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삼상에서 들어서면은 아까 전에는 제가 실효값인데 여기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선간입니다. 또는 선을 뜻해요. 이 선은 즉 외부를 뜻하는 거죠. 외부. 이거를 포인트를 잡고 시작할게요. 그렇습니다. Y결선 같은 경우는 환상끼리 손에 손을 잡고 접지를 시키고 네, 기준 전입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출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 동기 발전기 즉 교류 발전기에서 우리가 즉 고정자를 Y결선으로 해요. 네. 이때 이제 Y결선을 하는데 이때 이제 Y결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Y결선. 지금 우리가 삼상 교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결선하는 방식이냐? Y결선. 그래서 각상의 세 개인데 세 개가 이렇게 120도로 위치되어 있죠.
근데 여기만 볼게요. 여기가 A상이요, 여기가 B상이요, 여기가 C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120도로 여기가 A상, B상, 여기가 A상, B상, C상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만 보자고요. 여기 이 부분만 보자고요. 이 부분만 보자고, 이 부분. 이 부분만 보자고, 이 부분. 이 부분만 본다면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키르요프 법칙에서 무엇입니까? 즉 제2법칙, 전압법칙을 본다면 뭐예요? 유도되는 기전력의 총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라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글로 돼 있으면 전압은 합쳐졌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으면 그 부분은 뺐죠. 근데 지금 이 전압의 방향이 지금 위로 지금 충돌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빼줍니다. 즉 뭐냐면 전압이 인가됐을 때 여기 있는 전압 VA가 이거죠. VB는 이거죠. 근데 여기 한 회로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 VAB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은 극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즉 더해주는데 더해주긴 한데 하나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VA로 바꿔주고 왜요? 이거를 하나의 회로를 구성했을 때 뭐예요? 화살표는 여기 돼 있죠. 화살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 여기는 방향이 같죠. 근데 여기서 한 방향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방향이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B상을 반대 방향으로 잡고 180도 치하고 이 둘의 합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 VAB가 나오는데 즉 A상과 B상의 즉 선간, 즉 상과 상 사이의 전압을 VAB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얘기한다면 즉 VAB는 루트 3의 VA에 즉 30도가 앞서 있죠. 즉 Y결선이라는 것은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Y결선이라는 것은 즉 안에서 형성되는 전압이랑 즉 바깥에서 측정되는 전압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즉 바깥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루트 3배 크다는 거예요. 이걸 벡터적으로 해석한다면 A상과 B상과의 그 사이 전압이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합성해서 딱 해서 그냥 이것의 전압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한 회로를 구성했더니 한 회로를 기준으로 했더니 한쪽은 같은 방향이고 한쪽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 즉 B상을 반대로 치환해서 이 둘의 벡터를 합했더니 이 값이다. 이 값은 즉 이 값이다. 이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예요? 120도의 반은 60도예요. 60도의 반은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죠. 30도를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요. 여기도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건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전압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대신에 회로만 봤을 때 안에서 흐르는 전류랑 바깥에서 흐르는 전류랑 즉 상전류랑 선전류랑은 즉 Y결선의 특징은 즉 같다. 이게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3상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선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류는 같은데 전압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개념을 잡고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Y결선이면 이제 하나는 여기 환상 있죠. 환상 하나 남았어요. 볼게요. 아이고 머리 아프시죠? 저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랬답니다. 한번 보신다면 지금 이제 Y결선에 대해서 보신 건데 지금 Y결선에 대해서는 보신 건데 이때 Y결선 제가 이제 수식한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수식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전류는 같다. 한번 읽어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델타에 대해서 볼게요. 델타. 성형이 있으면 환상이 있는데 환상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강강술래를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A점이요, 여기가 B점이요, 여기가 C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환상과
성형은 반대예요. 즉 전류를 본다면 즉 전압으로 본다면 즉 병렬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측정되는 전압이나 바깥에서 측정되는 전압이나 전압은 같습니다. 이때의 VAB와 VA는 같습니다. 대신에 전류가 다르죠. 이 안에서 즉 키로이오프 법칙, 아까 전에 이 법칙을 적용했다면 아까는 여기는 이제 1법칙을 본다면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인출되는 거에 합은 같다. 에서 보시면 여기서 AB에 흐르는 걸 IAB, 그 다음에 A랑 C에 흐르는 걸 ICA,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C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 흐르는 거는 상전류라고 볼 수 있어요. 안에서 흐르는 전류. 근데 이제 바깥에서 흐르는 이 IA를 구하고 싶다면 수식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IAB는 IA 플러스 CA로 볼 수 있지요. 이거를 IA를 놔두고 풀어본다면 IAB에다가 마이너스 ICA가 되지요. 네. 이거를 본다면, 즉 이걸 놔두고 ICA를 이 부분을 반대편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CA가 되죠. 이 부분에 둘이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즉 선전류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IA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IA는 즉 안에서 흐르는 IAB의 루트 3에다가 벡터적으로 마이너스 30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는 즉 전압은 같지요. 전압은 같습니다. 전압 AB랑 전압은 같지요. 병렬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여기죠. 이 부분. 결론. Y였을 때, 델타였을 때의 개념입니다. 선간전화, 선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때 이제 삼상 전력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죠. 뭐야? 루트 3이 있고 3이네? 루트 3이 있고 3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잡아 드린다면요. 일단 우리 전력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전력 아까 DC에서 전력은 뭐였어요? P라고 했고 VI라고 했죠. 그냥 와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C로 넘어와서 전력 P는 대신에 우리 단상이었죠. 그 대신에 이때 전력은 세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유효 전력이요, 하나는 겉보기 전력이요, 하나는 무효 전력으로 구분됐습니다. 하나는 와트요, 하나는 볼트 암페어요, 하나는 바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유효 전력은 VI였는데 이때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죠. 그래서 단위는 와트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위는 또 R분의 V제곱이요. 또 같은 거는 I제곱의 R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상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VI를 곱했죠. VI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서 우리가 구했지요. 대신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예요? 사인 세타고 대신 여기 이제 X였죠. 단위는 이제 바로 했고요. 근데 이제 3상으로 넘어옵니다. 3상으로 넘어올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우리 단상이었을 때 잠깐 본다면 여기가 저항이었고 X였고 여기 임피던스였고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유효분이라고 했고 리액턴스 분을 우리가 피상분이라고 했고 이 임피던스 분을 우리가 이제 겉보기 피상이라고 봤죠. 근데 3상이니까 뭐겠어요? 이 앞에다가 3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3만. 3상이니까 단상에서 3상이니까 3배니까 3상이 맞아요. 기준이 3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된다고요. 3만 곱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된다. 3.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3.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때 3일 때 단순히 3배를 할 때는 이때의 약속이 있어요. 3상으로 할 때는 여기 3으로 했을 때 여기 뭐예요? 다 상이에요. 상. 다 상이에요. 상. 다 상이에요. 상. 다 상입니다. 상을 기준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을 내부적인 걸로 해석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공식 이걸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유효전력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아까 뭐였어요? P는 3상이니까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근데 이때 여기는 다 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내부적인 걸 잘 못 보니 즉 우리가 외부적인 걸 측정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때 이걸 Y라고 보게 된다면 Y 결선으로 해석한다면 어차피 Y나 델타는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같고 둘 중에 하나는 다르니까요. 일단 Y로 본다면 어때요? Y일 때 전류는 어떻게 해요? 전류는 같죠? 전류는 같죠?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죠? 그 다음에 전압이 달라지죠. VL은 뭐예요? 루트 3 VP에다가 즉 30도가 위상으로 앞서져 있는데 이 부분을 대입하게 되면 3에다가 VP 대신에 루트 3 VL을 놓고요. IP랑 IL은 같으니까 Y결선에서요. 이 코사인 세타를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3이 나오고 VL, IL, 코사인 세타가 되지요. 네. 그래서 루트 3이 툭 튀어나온 이유는 뭐예요? 즉, 삼상 교류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은 전압은 성간전압이요. 전류는 선전류를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루트 3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V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델타 결선 방식에서 한상이 고장났을 때 V결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Y결선에서 한상이 고장났을 때 이거는 역V결선이라고 합니다. 역V결선이라고 합니다. 즉, 이 역V결선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해요. 즉, 델타 결선에서 한상이 고장났을 때 즉 V결선으로 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V결선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서 즉 MOF 안에 있는 포텐셜 볼테이지가 있어요. 즉 이 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량 계산할 때 쓰이는 건데 이때 그 결선을 또 V결선으로 합니다. 네, 좀 경제적인 걸 따졌을 때는 일부러 또 V결선을 할 때도 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하겠죠. 그만큼 왜 그러냐면 효율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이거 출력률과 이용률만 보자. 출력이 얼마큼 출력이 잘 되냐, 얼마큼 이용률이 잘 되냐. 대신 출력률은 뭐예요? 고장 전후 관계를 얘기한 거고 이용률은 지금 현재 상태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출력은 루트 3 VL IL이에요. 근데 이제 출력할 때 고장 전 상태는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용률은 지금 현재 2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률. V결선은 꼭 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신규 문제로 이게
나와.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즉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서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즉 뭐예요? 전압이 일정했을 때, 즉 y 델타 이 안에 있는 저항, 이 저항의 그 개념을 네, 바꿔주는 겁니다. 즉 같았을 때, 즉 델타에서 y로 넘어가면은 저항이 3분의 1로 준다. 네, 그런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